일단 컨트롤 리딩을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그 내신 준비 혹은 다른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어휘 부분에 있어서 러닝고를 세팅할 때 저는 2000단어라는 그 어휘의 숫자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200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일단은 저희 교과부 지정한 어휘의 기본 지침 목록의 어휘 숫자가 2000개예요. 그래서 2000개의 어휘의 그 범주 안에서 10개의 교과서들의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그 범주 안에서 다양한 시험들, 각종 모의고사나 그런 시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치르게 될 리트 3급 시험도 역시 2000단어 수준에서 나온다고 지침이 나오고 있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1000어휘 해서 3000어휘 수준으로 시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입시제도 안에 있는, 입시 프레임 안에 있는 학생들은 2000개의 어휘를 일단은 커버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00개의 어휘가 주는 그 수치적인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보자면 이게 여러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과연 그러면 몇 개의 어휘를 알아야지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의 이해를 할 수 있느냐를 숫자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1000개의 어휘만 알아도 텍스트 커버리지가 75%나 된다고 해요. 1000개의 어휘라는 숫자의 그 힘이 굉장히 크죠. 2000어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기 숫자가 플러스 8%니까 약 80% 이상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봐도 2000어휘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 텍스트의 이해도가 80% 정도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어휘, 그러니까 어떤 어휘를 외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어휘 분석을 하는 그 리스트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사용하는 그 빈도수에 의해서 이 리스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빈도를 따져본다면 2000어휘 수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긴 하지만 2000어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화 시점에 가서든지 이해를 할 때도 꼭 필요로 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00개의 어휘를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캐블러리 쪽에서 저명한 폴레이션이라는 학자는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해를 해라라는 것과 이제 두 번째는 이 스페이스 러닝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단어를 습득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일단 이제 워드카드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워드카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더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워드카드를 일정 시간 동안 응시를 한 다음에 일단 그걸 접어두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정 시간이라는 것은 몇 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수업 시간 안에 조금 처음에 봤다가 나중에 끝날 때 본다든지 조절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페이스를 둔 뒤에 그 다음에 학습을 해나가면 굉장히 그 언어 습득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스페이스 러닝으로 언어 습득이, 단어 습득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단어 정도씩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말하는 그 워드카드 방식이라는 거는 이래요. 앞면에 해당 타겟 언어를 적고 뒷면에 뜻을 적는 거죠. 그래서 뜻과 단어를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보면서 그 뜻을 한번 리컬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단어는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라고 치는 겁니다. 물론 단어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반드시 그 의미를 아는 것에 국한되지만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유시지를 알아야 하긴 하지만 일단 사이즈를 늘리는 데는 definition을 아는 걸로 국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떠오르면 제하고 다른 단어, 새로운 단어를 이제 외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어의 의미를 리컬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잉글리시 월드를 본 다음에 본인 스스로에게 몇 초 정도 준 다음에 그 의미가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를 보는 그 간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 카드를
워드카드 방법을 통해서 단어의 어휘량을 확장을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어휘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전화기를 꺼내 보시겠어요? 네, 아이폰 유저들은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조만간에 이제 만들어질 텐데,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쿼트로 보캡 치시면은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리를 가지고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그 단어, 각 패시지의 단어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는 단어예요. 그래서 터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를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만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와 아는 단어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단어가 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에게 의미를 리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몇 초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orest라는 단어가 있으면 내가 그 의미를 안다 하면은 아는 단어가 되는 거고, 모른다 하면은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오고, 또 한번 터치를 하면 그 컨텍스트에 의한 센텐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보캡의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그런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형태에서는 단어를 주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의미가 어떤 건지 빨리 리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줘요. 역시 그 단어와 의미를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을 단어를 안다라는 걸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단어와 의미를 빨리 완성시키는 사람이 랭킹에 오르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쿼트로 리딩 안에 있는 센텐스를 이용을 해서 해당 타겟 단어를 채울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연습 문제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단어의 양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그 양을 증가시키는 연습을 진행하는 그런 앱을 또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시험 문제에서 unspoken이 답이었을 때 그 unspoken은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지 않으면 참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00개의 어휘 리스트에 그러면 unspoken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2,000개의 어휘 리스트는 헤드워드, speak라는 단어의 헤드워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의 목록만을 제시하는 게 2,000개의 어휘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unspoken, spoken, speaker, outspoken 이런 식으로 파생할 수 있는 어휘의 숫자는 선생님들이 특정 지어서 가르쳐 주어야지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텐시브 리딩 코스를 통해서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컨텍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의미를 게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컬로케이션이나 단어의 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짚어줘야 되는 게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제안을 드리는 또 워크시트 중에 하나가 타겟 월드를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타겟 월드가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웹을 그려보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액티비티로 많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와 같은 동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본다든지, 혹은 그 단어에 해당되는 컬로케이션을 정리한다든지, 파생어를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영문 데피니션, 또 그 어휘가 들어간 샘플 센텐스를 정리를 하는 하나의 단어 웹을 만들어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그 knowledge가 확장이 되면서 좀 다양한 형태로 단어 유시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인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선생님이 반드시 짚어주셔야 하는 부분이요. 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But anyone who looks at Seth's paintings will see that this is wrong. 자, 이 문장 보시면 사실 그 어휘들 보세요. who looks painting, see,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면 학생들이 이런 문장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는 아는데 문장 구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의미 단위로 끊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직독직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 단위, 영어의 의미 단위로 한번 끊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스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알 수 있다. 이것이 틀린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주다 보면 밑에 있는 한국말이 어순에 맞는 한국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영어의 구조,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아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은 저희가 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이 Reading in Chunks라는 섹션으로 이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센텐스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 두세 개씩 좀 나올 텐데요. 선생님들이 뽑아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의미 읽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의미 단위로 묶어있는 이 섹션은 저희가 무작위로 뽑은 건 아니고요. 또 그 교과서, 10종 교과서 안에 있는 그래머 목록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또 반드시 짚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교사 시절에 많이 했던 테스트 중에 하나가 단어 테스트를 많이 보시죠. 단어 테스트를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런 청크 리딩 테스트를 같이 보면은 참 효과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미리 수업 시간에 키 센텐스로 지정된 것들을 몇 개를 주시고 학생들이 그거를 거의 외워야 해요. 그런데 워드 투 워드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이후 그는 거대한 생을 건축했다. 스스로를 위해 화제가 있던 곳에 이런 식으로 미닝풀 그 청크로 나눠서 트랜슬레이션을 주면 학생들이 이 화제가 있던 곳에 해당되는 의미에 해당되는 어구를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워도 그게 리딩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직접적인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 본인이 써나가다 보면 텍스트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작문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캐블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캐블러리는 우리가 좀 무식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워드 카드나 워드 리스트를 통해서 양을 늘리는 방법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리스트의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의미와 스펠링이 들어간 단어를 같이 보이지 않고 따로 볼 수 있게끔 접는다든지 가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콜로케이션이나 단어 파트, 청크의 의미까지도 확장을 인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이게 어휘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